여유 자금을 3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좀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 3억의 여유 자금으로 자녀와 함께 뭐 증여와 차용을 통해서 재테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마음에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거, 뭐 아파트를 매수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앞으로도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 거고요. 그렇다고 뭐 집값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경제 충격이나 아니면 대량의 공급이 있지 않는 한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역사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서울에 주택을 취득을 하시는데 3억으로 아들의 주택을 취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어차피 우리가 주택은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취득을 하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드님의 주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드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만약에 부모님께서 1주택 상황이시다. 뭐 1주택일 수도 있고 2주택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는 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취득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아드님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취득세가 8.4%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득세가 1에서 3%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8.4%와 1%랑 차이면 거의 7% 가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드님이 세대 분리를 하시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아드님의 나이가 제일 중요한데요. 나이가 만약에 30세 만으로 30세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세대 분리만 하시면 세대 분리면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전입 신고를 하는 거죠. 세대 분리만 하시면 요거는 언제든지 세대 분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와서 1에서 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 30세가 안 됐다, 이하다 그러면 이때는 세대 분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8.4%가 나와요. 부모하고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현재 2022년의 경우에는 1년간 소득이 940만 원입니다. 940만 원 이상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우리가 취득세는 구청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취득세 이제 요건을 검토를 할 때 재직 증명서를 봅니다. 재직 증명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서 어딘가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 증명서까지 완비를 하시면 내가 만 30세가 넘지 않더라도 뭐 23살, 24살, 25살이 된다 하더라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기본 소득이 연간 94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세대 분리 요건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따로 1에서 3%가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만 명심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드님의 자금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게 부모님께서 3억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천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드님께서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한 2억까지는 차용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이상 2억 5천도 차용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2억 정도까지 차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자라 그러죠. 그 채권자가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가 되시잖아요. 어머님이 이자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뭐 한 2에서 뭐 3%대로 정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2억 1천만 원인데요. 2억을 넘어가는 금액을 차용을 하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이유를 법에서 요구하는 4.6%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6% 이자를 꼭 쓰시고 중요한 건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를 꼬박꼬박 납입하기로 약속했는 그날에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체를 하셔가지고
뭐 2에서 3%나 4.6%나 이체를 꼭 하셔서 증빙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여건만 만족을 하시면 언제든지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3억을 가지고 5천은 무상 증여로 하시고 나머지는 차용을 하셔서 주택을 취득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 그러셨으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렵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매가가 있으면 또 전세가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있으니까 요 둘의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갭이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매매가가 한 7억 정도 되고요. 전세가 지금 4억이라고 하면 3억의 갭이 나죠. 딱 3억의 갭이 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 나중에 향후가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파트가 아마 한 10억이 될 겁니다. 그죠? 10억이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세는 뭐 한 4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서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주께서 대출을 받을 때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냐면 한 40%까지는 최대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억에 40%면 4억이 나오죠.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주시고 이 4억을 대출을 받으셔서 이 아파트를 온전히 내 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투자도 되면서 향후에 거주까지 만족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 요건까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내 자산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서울 지역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아파트, 좀 저평가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울도 많이 올랐고 지방도 많이 올랐는데 또 공급이 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아직까지 좀 튼튼하게 중심부는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향후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출의 규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어차피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단기간에 뭐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쭉 장기간 보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인플레이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자산 가치는 7억에서 10억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내가 이 집을 마련을 하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분께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투자, 거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꼭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